여러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이고요. 아까 첫 번째 시간에 저희가 뭐 했죠? 부동산의 개념 했죠? 그쵸? 부동산의 개념 크게 두 가지 뭐죠? 복합 부동산, 하나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 복합 부동산 뭐였죠? 토지와 그 정착물이 결합된 상태. 결합이 뭐냐면 그냥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토지 위에 건축물이 이렇게 그냥 붙어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정의만 나오면 아시니까 상관없고. 자, 중요한 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죠. 개념 세 가지 뭐 있었죠?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법률적 개념 두 가지 뭐 있었죠? 협의 플러스 광의. 광의는 두 가지 또 뭐죠? 협의 더하기 준부동산. 준부동산에 뭐 있었죠?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관, 임목 이렇게 있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런 느낌이 있구나, 요런 걸로 준부동산이라 하는구나 라고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경제적 개념이 뭐 있었죠? 다섯 가지. 산, 본, 생, 소, 상. 산이 뭐였어요? 자, 산. 본은요? 자본. 생은요? 소는요? 소비재. 상은요? 상품. 여기 다섯 가지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기술적 측면, 즉 물리적 측면 네 가지 뭐 있어요? 환자, 위, 간이 있어요. 환은요? 환, 경. 자는요? 자, 연. 위는요? 위치. 간은요? 공간. 이렇게 해요. 아시겠죠? 그러면 문제를 또 다르게 낼 수 있겠죠. 다음에 부동산의 개념 중 기술적 측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1번 환경, 2번 공간, 3번 위치, 4번 자산, 5번 자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답은 몇 번이에요? 4번. 자, 산은 무슨 개념이에요? 경제적 측면이죠. 그렇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문제 아시겠죠? 그래서 올해는 1번에 정착물이 나왔는데 내년에 조금 더 문제가 쉽게 나온다면은 복합 부동산,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서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거 감히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반드시 부동산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첫 번째 시간에 저희가 배운 거예요. 이미 복습도 다 해드렸어요. 그쵸? 복습할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서 부동산 개념은 복합 부동산, 복합 개념의 부동산 요거 있다 라고 이해하시고 제가 방금 한 1, 2분 동안 했던 것처럼 쭉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는 개념을 배웠어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는 뭘 배울 거예요? 부동산의 분류. 부동산은 어떻게 나눠지느냐 요걸 배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이제 개념을 잡으셨어. 복합 부동산의 개념은 요거가 있구나. 요게 뭔데? 복합 부동산,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있구나. 자, 두 번째는 부동산의 분류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는 여러분 택지와 부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부동산 분류의 가장 첫 번째 키워드예요. 자, 첫 번째는 뭐예요? 택지. 두 번째는 뭐예요? 부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택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요거예요. 건축할 수 있는 토지. 요거예요. 뭐 있어요? 주, 상, 공이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난 뒤에 부지는 뭐예요? 선생님 얘기하시면요, 건축용지 더하기. 오케이? 아까 우리 광의의 부동산에서 더하기 했죠? 협의 더하기 주문했던 것처럼 건축용지 더하기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예요. 쌤, 뭘 써요? 도로, 철도, 하천 등이 있어요. 자, 그럼 요거를 포함 개념으로 보죠. 자, 쌤,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뭐라고 해요? 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한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쌤, 건축 가능한 거는 뭐예요? 택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이렇게. 그런데, 쌤, 부지가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은, 건축이 안 되는 게 있죠. 뭐 있어요? 도로, 철도, 하천.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건축용지뿐만 아니라 건축이 불가능한 것도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쵸? 그러면은 요거를
이렇게 포함을 하면서 얘가 다 뭐라고? 부지인 거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쌤, 그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 부지는 택지 더하기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이렇게 해도 되겠네. 네. 이해되셨나요? 자, 여러분, 저기 이렇게 왜 국가가 이렇게 개발하려고 택지 조성을 하잖아요. 택지 조성을 하잖아요. 그거 들어봤죠? 그게 뭐예요? 주거용을 쓰거나 상업용을 쓰거나 공업용으로 쓰기 위해서 만든 땅인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거기에 도로나 철도가 하천이 들어가면 그건 택지가 아니라 뭐로 바뀐다고? 부지로 바뀐다고. 사업 부지라고 얘기하잖아. 들어봤죠?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나중에 땅을 보러 갔어. 내가 토지 전문 공인중개사가 되고 싶어. 땅을 보러 갔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여기 택지가 참 좋네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거기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쓰이는 것 중에서 건축할 수 있는 토지만 딱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도로가 어떻게 생길지, 철도가 어떻게 생길지, 하천이 흐를지 모르잖아. 포함될지 모르잖아. 그러면 거기서 뭐라 그래야 돼요? 택지라 그래야 돼요? 부지라 그래야 돼요? 부지.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택지란 말을 함부로 쓰면 좀 위험해요. 좀 이렇게 땅알못 이렇게 돼요. 땅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셔서 내가 조금 아는 척 하고 싶은데 위험을 줄이고 싶으면 부지가 참 괜찮네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택지는 조성하는 경우가 많고요. 사업은 부지라 그러죠. 그럼 그 사업 부지에 뭐가 들어온다고? 이거 들어온다고. 이거. 거기가 공장이 많이 들어서 공단이 될지, 공단 부지가 될지, 뭔지 모르잖아. 그럼 거기에는 분명히 뭐가 들어와야 돼요? 도로가 들어와야 되겠지. 그쵸? 하천을 끼고 있을 수도 있잖아. 그쵸? 그리고 철도가 들어올 수도 있겠지. 그러면은 건축이 가능한 땅은 뭐예요? 택지. 택지의 개념은요, 건축이 가능한 땅인데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이 들어오는 거고, 이용 중이거나 이용 가능한 토지를 택지라고 합니다. 그럼 뭐예요? 건축이 가능한 땅. 맞아요? 부지는요, 건축 가능한 거 더하기 건축이 불가능한 땅. 건축이 불가능한 땅 뭐 있는데요? 도로, 하천, 철도.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해서 택지와 부지였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택지 조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또 이해하셨죠? 주거, 상업, 공업 들어오겠네. 그쵸? 사업, 부지, 조성 이런 것들.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시거나 부동산 관련 기사를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해석이 되실 거예요. 이제 택지 조성하는데 그러면 뭐가 들어오지? 도로나 하천이나 철도는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부지 조성하는데 그래? 그럼 주상공도 되고 너네가 이것도 깔 거니? 혹시 SRT, GTX-C 들어오는 거니? 이런 것들 생각하시다는 거죠. 부동산 기사가 들리실 거예요. 그래서 택지랑 부지였습니다. 개념 잡으셨죠? 택지는 뭐라고? 건축이 가능한 땅. 뭘로 쓴다고? 주상공으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 가능한 토지이다. 가장 포인트는 뭐예요? 건축할 수 있는 토지. 부지는 뭐라고요? 건축할 수 있는 거 받고 더하기 건축이 안 되는 땅. 그게 뭐 있는데 쌤? 도로, 철도, 하천. 이해됐죠? 오케이. 그래서 택지와 부지의 개념을 정확하게 잡으시면 됩니다. 이게 부동산 분류의 첫 번째였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후보지랑 이행지인데요. 자, 여러분들 중요한 포인트 먼저 잡고 갈게요. 후보지와 이행지는 용도 전환 과정에 있는 토지이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용도 전환되고 있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아시겠죠? 있는데, 그러니까 된이 아니라고. 자, 오케이.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신분이 뭐예요? 수험생이죠. 맞죠? 그러면은 내년 10월 28일 이후, 한 달 뒤에 발표나니까
내년 11월 27일 이후에는 뭐가 돼요? 공인 중개사가 되죠. 근데 여러분 이미 공부를 시작했죠? 공부 시작했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지금 여기 일반인이었다가 일반인으로 그냥 계시다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과정에 있죠? 여기 있죠? 이렇게 가는 거고 요게 11월 27일 아마 발표가 날 거예요. 시험은 10월 28일이고 한 달 뒤에 발표가 나니까. 그래서 이게 그냥 모르시는 분에서 지금 뭐가 됐어요? 공부하고 있는데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것도 용도 전환 과정에 있는 거지. 자, 그럼 다른 말로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공인중개사 후보네요. 맞아요? 맞네. 왜? 내가 지금 공인중개사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과정 속에 있잖아. 그래서 후보지와 이행지 둘 다 용도 전환이 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는 게 중요해요.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용도 전환 된 토지이다. 맞아요? 틀려요? X지. 왜? 공인중개사가 아직 안 됐잖아. 지금 공부하는 과정 속에 있잖아. 그쵸?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요 위에서만 문제가 나왔는데 이제는 문제를 나오고 뒤에다가 용도 전환 된이라고 나온다고. 여기 보면 보세요. 용도 전환 되고 있는, 용도 전환 되고 있는 나오잖아. 근데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용도 전환 된 이렇게 나온다고. 맞아요? 틀려요? 틀렸지. 왜? 우리는 아직 공인중개사가 아닌 거지. 공인중개사 후보잖아. 공부하는 과정 속에 있는 거잖아. 오케이? 이해되죠? 그래서 후보지, 이행지 둘 다 이렇게 과정 속에 있다는 게 이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예요. 자, 이제 설명드리죠. 여러분, 후보지와 이행지라는 말 딱 떠올리면은 처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이 있어요. 자, 있는데 여러분, 택지 지역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잖아. 내가 방금 말씀했잖아. 택지 지역에 뭐 있다고? 주, 상, 공. 그쵸? 그러면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가 있겠네. 그쵸? 오케이. 자, 선생님, 택지에 뭐 있어요? 주, 상, 공. 이 있어요. 그쵸? 그럼 농지에는 뭐 있어요, 여러분? 전, 답, 과, 수원이 있어요. 안 보이시나요? 왠지 잘 보이시죠? 네. 전답, 과수원이 있어요. 전답, 과수원이 있는데, 죄송해요. 전답, 과수원이 있는데, 요 전은 뭐예요? 밭, 전. 답은 뭐예요? 답 처음 들어보죠? 네. 말씀드릴게요. 이게 질문과 정답은 답이 아니고요. 답 몇 번이 답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요. 논. 우리가 벼 기르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논이라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답이 뭐예요, 쌤? 논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앞으로 혹시 시골길에 가시다가 벼가 무성히 자라고 있는 곳을 보신다면은, 저거 논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답.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왜냐? 우리는 전문가니까. 아시겠죠? 앞으로 나무라고 하는 사람 나한테 걸리면 내가 가서 인목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뭐예요? 밭전자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마늘이나 이렇게 그런 거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논은 대표적으로 뭐예요? 쌀농사. 벼 기른 곳이 논이에요. 아시겠죠? 재미있게 하나 드릴까요? 원래 여러분 고려시대 때는 밭에서 벼를 길렀어요. 조선시대 후기에 와서 그 물 찰랑찰랑하게 채워서 기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조선시대 후기 때나 돼서야 이 논에서 벼를 기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수경 재배해가지고. 근데 밭에서 벼를 기르면 벼 수확량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뭐 이양법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조선시대 후기나 돼서야 이 논을 통해서 벼를 많이 기르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답이 뭐라고요? 논답자예요. 밭전자 논답자예요. 이해되셨나요? 답이 뭐라고요? 논! 아시겠죠? 이젠 논이라고 안 할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전문가니까. 혹시나 시골에 가시거든
혹은 벼가 보이는 곳에 지나시거든. 아, 저건 답이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여러분들에게 정답만을 알려드리는 학교론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과는 뭐예요? 과는 쉽잖아. 과, 수, 원이에요. 됐죠? 오케이. 요건 설명드려서 지우고. 자, 임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임지는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임지는 신탈림과 용재림이라는 게 있어요. 자, 먼저 설명드릴게요. 신탈림은 뭐냐면 여러분, 내가 목재를 있잖아요. 땔감으로 썼겠죠, 옛날에. 그쵸? 옛날에 우리 왜 그 새마을 운동하고 이렇게 나무 심기 전에는 다 이렇게 벌거숭이 산이었어요. 산에 나무가 없었어요. 왜? 사람들이 나무를 베서 땔감으로 많이 썼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신탈림이라고 그래요. 신탈림. 아시겠죠? 신탈림. 이게 뭐라고요? 땔감. 뭔 말인지 아시겠죠? 불 뗄 때 보면은 혹시나 지금도 시골에 가시면 이렇게 큰 가마솥 밑에 이렇게 나무로 불 떼는 곳 있거든요. 혹은 맛집, 외곽 맛집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막 참나무 쪼개가지고 말려가지고 이렇게 땔감으로 많이 써요. 그런 것들을 다 신탈림 혹은 신탈림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용재림은 뭐냐면 여러분, 말 그대로 목재. 예를 들어서 왜 옛날에 한번 남대문 탔었잖아요. 남대문 방화사관이 한번 있었어요. 그거 저기 강원도 쪽에서 이렇게 소나무 그 용재림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목재로 쓰기 위해서 나무를 일부러 키우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다 용재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시험에는 안 나와요. 우리는 공인중개사 시험 치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들어만 놓으시면 돼요. 임지는 신탈림과 용재림이 있다. 신탈림은 땔감이고 용재림은 목재다.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뭐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요거 세 개가 있는데 요거 세 개 중에서 보세요. 요렇게 움직이는 걸 뭐라 그러냐면요, 후보지라고 얘기해요. 됐어요? 후보지. 얘네끼리 바뀌는 거. 택지가 농지되고, 농지가 임지되고, 임지가 택지되는 거.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후보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임농택 상호간에 바뀌는 거,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거를 후보지라고 얘기해요. 아시겠죠? 이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 상호간에 바뀌는 거를 후보지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여러분, 나중에 이거 여러분 아닐까 생각하잖아요. 이게 떠오른다니까? 상호잖아. 후보지겠네. 그렇죠? 시험장 가면 이게 떠오르잖아요. 1초 만에 풀려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진짜. 그리고 여러분, 자, 보세요. 자, 주거가 상업이 되고, 상업이 공업이 되고, 혹은 주거가 공업이 되는 거. 그러니까 요 안에서, 택지 지역 내에서, 택지 내에서 움직이는 거 뭐라 그런다고요? 이행지라 그런다고. 오케이? 그럼 여기서의 말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내에서 움직인다라고 나와요. 뭐 내에서? 택지 지역 내에서 용도 전환 과정에 있는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이행지라고 얘기한다고. 이해됐어요, 지금? 자, 그럼 다시 봅시다. 자, 여러분, 택지, 농지, 임지에서 움직이는 건 뭐라고요? 후보지. 택지 지역 내에서 움직이는 건 뭐라 그런다고요? 이행지. 그러니까 이 내에서 움직이는 것은 뭐라고요? 이행지. 상호간에 움직이는 건 뭐라고요? 후보지. 됐어요? 이 상호간이 뭔데? 죄송해요. 택지, 농지, 임지. 이렇게. 오케이? 되셨어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잠깐만. 후보지는 뭐예요?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에 용도 전환 과정에 있는 거를 후보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행지는 뭐예요? 이행지는 택지 지역 내에서 주거, 상업, 공업끼리 용도 전환되고 있는 게 뭐라고요? 이행지. 되셨나요? 오케이. 그렇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지와 이행지였습니다. 되셨나요? 어려운 거 없으시죠, 여러분? 어려우면 언제든지 얘기하시고, 헷갈리는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질문하세요. 잠시만요. 네, 이렇게 해서 후보지와
이행지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용도전환 과정상에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후보지는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에 바뀌는 거고, 이행지는 택지 지역 내에서 택지 지역 내에 뭐가 있어요? 주, 상, 공 내에서 움직이는 거. 그쵸? 농지 지역은 뭐 있어요? 전, 답, 과수원 내에서 움직이는 거를 이행지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셨나요? 네, 거기서 택지, 부지, 후보지, 이행지였습니다. 택지는 뭐라고요? 건축 가능한 땅. 뭐 있어요? 주상공. 부지는 뭐 있어요? 건축 가능한 땅 받고 더하기 건축 불가능한 땅. 건축 불가능한 거 뭐 있어요? 도로, 철도, 하천. 그쵸? 후보지는 뭐예요? 택지, 농지, 임지지역, 임지,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된 아니고 되고 있는 게 뭐라고요? 후보지. 그쵸? 그러면 이행지는요, 택지지역 내에서 주거, 상업, 공업끼리 전환되고 있는 것을 이행지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3번입니다. 대지와 맹지입니다. 자, 대지와 맹지인데요. 여러분, 원래 대지라는 말은 지목이 대인 토지라는 게 정의가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요건 다른 거라는 거 꼭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대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대지는 뭐가 있냐면요, 지목이 대인 토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지는 뭐냐면요, 자루 모양을 띠는 땅을 대지라고 얘기를 해요. 쌤, 발음이 똑같네요? 네, 똑같아요. 그런데 한자 모양이 달라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의 대자는요, 이 대자예요. 여기 흑도자가 붙어요. 그런데 이 자루 모양 진짜 뭐가 붙냐면요, 여기서 옷의자가 붙어요. 여기 보면 나와 있죠? 옷의자가 붙어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만 놓으시면 돼요. 대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목이 대인 토지라서 밑에 흙이 붙어 있고요. 오케이? 하나는 자루 모양을 띠는 토지인데, 여기 밑에 옷의자 모양이 들어가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이거를 외워줘야 되는 거지. 이건 그냥 지목이 대인 토지 끝이에요, 정의가.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하고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대지예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가 건물을 가거나 땅 모양을 가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가기를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좁게 하자.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제가 빗금친 부분, 이렇게 땅이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지금 도로거든요, 도로. 이게 지금 길이에요, 길. 도로라고 합시다. 도로예요. 도로인데, 얘가 만약에 이게 없으면은 이게 맹지가 되겠죠. 그냥 들어가 놓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가져서 건축 가능한 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왜 가게도 술집 같은 데 가다 보면은 앞에 있는 가게 말고 뒤에 이렇게 골목으로 쭉, 왜 통로로 쭉 들어가가지고 가게가 빵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가게들 본 적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지목이 이 대지인 토지에다가 건물을 올리고 난 뒤에 쪼갠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모양이에요? 이게 자루 모양이에요, 자루 모양. 아시겠죠? 자루 모양 안 같긴 해요. 미안합니다. 제가 정한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제가 정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요거를 이제 자루 모양이라고 얘기를 해서, 요게 뭐라고요? 요게 뭐라고? 요게 대지다라는 거예요. 됐죠? 중요한 건 뭐예요? 좁은 통로에 의해 도로의 접속면을 가진다. 됐어요? 그리고 뭐? 자루형 모양일 때는 택지를 말한다. 택지 뭐라고? 주, 상, 공. 좁은 통로에 의해 도로의 접속면을 가진, 그쵸? 자루 모양을 띠는 이게 뭐라고요? 대지인 거지.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대지 설명드렸고, 자, 요게 없어. 만약에 자, 요게 아까 말씀드린 도로예요. 도로인데 이렇게 땅이 있는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도로에 접속해 있어요? 접속 못해 있어요? 못했죠? 도로에 접속면이 없죠? 얘가 뭐예요? 맹지. 도로에 어떠한 접속면도 가지지 못하는 토지를 맹지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맹지의 맹자가 무슨 맹자인지 아세요? 눈멀 맹자예요. 지금은 그런 표현을 잘 안 쓰시던데, 이렇게 눈이 좀 편찮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예전에 맹인이라고 부르던 거 기억나시죠? 그쵸?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건축물은 도로가 눈인 거예요. 왜? 도로에 접속면을 가지고 있어야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그러면 쌤, 여기가 지금 이 땅이 도로에 접촉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럼 뭐예요? 맹지인 거예요. 오케이? 되셨나요?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이 불가한 거예요. 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도로에 어떠한 접속면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건축법상 건축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맹지라고 얘기한다고요. 맹지는 절대 안 틀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거든. 맹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거든. 저는 맹지란 말이 헷갈리시면, 예전에 그 눈이 좀 편찮으셨던 분들을 맹인이라고 했구나. 그 맹자가 뭐냐고요? 눈이 멀었다. 눈멀 맹자를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땅을 가지고 있지만 건축법상 건물도 못 올리고 도로에 대한 접촉면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대지와 맹지의 개념이었습니다. 자, 다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필지와 획지라는 게 나와 있어요. 필지와 획지.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요. 여러분, 필지의 필자가 한자가 뭘 것 같아요? 요거 한자의 개념을 딱 떠올리면 바로 떠올라요. 요게 붓필자예요. 여기 보면 필자 나와 있잖아요. 요게 붓필자라고, 붓필자. 필통, 필기구 다 그 필자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지금이야 전산 시스템으로 등기등록을 컴퓨터로 하지만 옛날에는 뭘로 했을까요? 장부에 썼겠죠. 그럼 그전에는 붓으로 기재했겠죠. 그거예요. 그러면 내가 장부에 쓴다는 말은 뭔 말인데? 지적법상의 용어로 쓰는 거고, 오케이?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 쓰는 거고, 그리고 난 뒤에 뭐? 법적 개념이라는 거지, 법적 개념. 왜? 내가 장부에 씀으로 인해서 이게 법적으로 개념을 가진다라는 거지. 이 필지가.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뭐까지 포함한다고? 등기, 등록, 단위이다. 자, 포인트 세 가지예요. 쌤, 필지가 뭔데요? 오케이. 붓으로 쓰는 거지. 지적법상에서 한 필지, 두 필지 쓰는 거고, 등기, 등록을 예전에는 붓으로 했으니까 등기, 등록 단위이고, 세 번째는 뭐 어떤 개념? 법적인 개념. 왜? 등기, 등록 단위 자체가 법적 개념을 얘기하는 거잖아.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여러분, 필지가 안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필지 뭐냐? 부필자인데 이게 지적법상에서 쓰는 용어 개념이고, 등기, 등록 단위이고, 등기, 등록 한다는 말은 무슨 개념? 법적 개념이라는 뜻이지. 법적 개념. 이해되셨나요? 이게 필지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획지 설명드릴게요. 획지. 여러분, 이 획지의 획자가 뭐냐면요, 그을 획자예요. 그을 획자. 그따. 그러시고, 이 획지가 무슨 말이냐면, 이 획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가격 수준이 비슷한 것들끼리 묶는 일단의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가격 수준이란 말이 나왔어. 그럼 이게 법적이겠어요? 경제적이겠어요? 경제적이라고. 오케이? 이해되셨나요, 지금? 됐어요? 자, 설명을 다시 드리죠. 요렇게 땅이 있어요, 여러분. 요렇게 땅이 있어. 23번지, 뭐 22번지, 뭐 21번지, 뭐 25번지, 26번지 땅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게 지금 몇 개예요? 필지가 몇 개예요? 5개네? 그쵸? 필지는 5개예요. 그쵸? 왜? 22번지, 23번지, 21, 25, 26.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한 획지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쌤, 왜요? 물어보면 얘는 다 있잖아요. 평당 혹은 제곱미터당 얼마? 1000만 원 이런 거예요. 1000만 원.
됐어요? 그럼 뭐예요? 가격 수준이 같잖아. 그럼 뭐라고? 획지를 하나로 묶어서 볼 수도 있다. 됐어요? 필지는 5개지만 획지로서는 하나로 볼 수가 있다. 왜?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니까. 왜? 1,000만 원. 평당 1,000만 원. 이제 평당이라는 말씀 안 돼 아시죠? 제곱미터. 세제곱미터. 세제곱미터 쓰셔야 돼요. 그렇죠? 면적 단위. 그렇죠? 그래서 오케이. 이거는 1,000만 원의 가격 수준이 동일하니까는 뭘로 묶는다고요? 하나의 가격 수준과 같은 비슷한 일단의 토지로 묶는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런데 두 번째 예시를 하나 보시죠. 요렇게 있어. 요렇게 나눠져 있어요. 자, 요렇게 4개가 있는데 여러분, 요 4개가 있는 것 자체가 지금 뭐예요? 여기 한 필지. 필지는 1개야. 필지는 1개인데 여기 한 필지가 4개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게 하나, 둘, 셋, 4개잖아요. 그러면 4획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어요. 왜? 가격 수준이 달라. 자, 그럼 설명드리죠. 여기는 막 엄청 넓은 도로야. 왕복 막 6차선 이런 도로. 그래서 막 여기 막 유동인구가 막 어마어마해. 여기 막. 되셨어요? 그럼 여기는 평당 얼마 받겠어요? 3천. 맞죠? 이번에 둔촌주공 세제곱미터 단가 나왔잖아요. 3,800만 원. 잘 모르시죠? 저랑 함께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시사 경제 부동산 뉴스가 들릴 거예요. 이번에 둔촌주공 거기 부시고 새로 짓는 거 지금 제곱미터당 일반 분양가가 3,8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거고. 자, 일단 됐고. 여기 도로가 크니까는 얼마? 3천. 근데 여기는 막 사람 아무도 안 다녀. 막 장사도 안 돼, 막. 그럼 얼마? 1,000만 원도 안 되지. 여기 막 평당 300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뒷골목인 거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300이잖아. 여기 3,000이잖아. 가격 수준이 같아, 달라요? 급이 다르지, 급이 달라. 맞죠? 필지는 1개지만 획지는 하나, 둘, 셋, 4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가격 수준이 같은 일단의 토지는 뭐라고요? 획지, 경제적 개념, 돈의 개념인 거고, 필지는 뭐라고요? 지적법상의 용어로서 등기 등록을 하는 거고요. 등기 등록이라는 의미 자체가 무슨 개념이겠어요? 법적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필지와 획지 개념 잡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다시 보시죠. 아까 대지는 설명드렸어요. 대지는 뭐라고요? 자루 모양. 아시겠죠? 좁은 통로를 통해서 자루 모양의 토지이고 도로와 접속면이 있으니까 건축은 가능하겠네요. 그쵸? 그럼 두 번째, 맹지는 도로와 접속면이 없으니까 가운데 딱 있으니까 건축할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게 대지와 맹지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 좀 필지와 획지. 필지는 뭐라고요? 붓필자니까 지적법상의 용어로 쓰는 거고, 붓을 통해서 등록을 하는 거고, 등기 등록의 개념이 뭐예요? 법적인 개념에 속한다는 거.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리고 획지는 뭐예요? 획지는 가로 긋는 거니까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끼리 묶는 거고, 이게 법적 개념이에요? 경제적 개념이에요? 경제적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제 문제 나오면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법지와 빈지입니다. 여러분, 빈지는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법지라는 얘기 혹시 들어봤어요, 여러분? 법지? 못 들어봤죠?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연신내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이 동네를 좀 알거든요. 이 동네 좀 알아요. 좀 아는데 가다 보면은 이렇게 집이 있고 갑자기 이렇게 길이 있으면서 집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되게 가파른 언덕이 있는 곳이 있다고요. 혹시 보셨어요? 그쵸? 본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희 동네에도 이게 있거든요. 이 부분이 법지예요. 누구 거예요? 윗집 거예요? 아랫집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윗집 거일까요? 아랫집 거일까요?
국가 거? 아닌데? 국가 거 아닌데? 윗집 거예요. 그래서 얘가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무너지지 않도록 축대나 옹벽 같은 거를 쌓는 거예요. 아시겠죠? 얘 보고 하라 그러면 안 되겠죠? 얘가 그러니까 여기 위에 사시는 분이 요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시 물어보죠. 여러분 이게 활용실익이 있어요, 없어요? 활용실익이 있어요, 없어요? 활용실익이 있다, 없다? 없다. 그쵸? 그래서 활용실익이 없다라고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근데 보세요. 주유는 있어요, 없어요? 소유는 있어요, 없어요? 소유는 있어요, 없어요? 소유는 있어요. 누구 거라고? 윗집 거. 그래서 얘가 여기다가 무너지지 않도록 축대나 옹벽 같은 걸 쌓아주는 거예요. 왜? 얘가 관리할 의무가 있거든. 이해됐죠? 자, 이제 앞으로 가시다가 보면, 저게 법지구나. 법지 언덕 위에 있는 집 거구나. 법적으로 소유해요? 네. 왜요? 윗집 거라니까? 그럼 선생님, 저기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등기권과 접근지분 같이 들어있겠는데? 그렇죠. 나와는 있죠. 그렇죠. 나와는 있죠. 근데 써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쓸모없어. 돈만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관리의 의무만 가지고 있는 거라고. 아시겠죠? 그런 것들도 같이 보면서 하시면 돼요. 혹시나 길을 가시다가 이게 보이시면 저거 법지라고 한번 찍고 넘어가시면 여러분 절대 안 틀려요. 헷갈리지 않고. 윗집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와있죠? 법적으로, 법으로 소유합니다. 소유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써먹을 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토지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경사를 이뤄놓은 것인데 측량 면적에는 포함된다. 맞죠? 나오죠? 맞죠? 실제로 써먹을 수 없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토지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축대나 옹벽 이런 것들을 쌓아야 되는 거죠. 누가? 윗집이 법으로 소유해요, 안 해요? 소유하고 써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써먹을 때가 없다라는 거예요. 됐죠? 이게 법지예요. 그러니까 법지 헷갈리지 않지? 법지 뭐야? 법으로 소유주는 있어. 써먹을 수는 없어. 이렇게. 아시겠죠?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법지였습니다. 자, 빈지는 여러분 훨씬 더 재밌어요. 빈지 훨씬 재밌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여름에 해수욕장 가요, 안 가요? 여름에 해수욕장 가요, 안 가요? 이제 안 가. 젊었을 때 가서 안 갔어요? 어릴 때 가서 안 갔어요? 그거 다 빈지예요. 여러분이 밟으셨던 해운대 모래사장, 광안리 모래사장이 다 빈지예요. 아시겠죠? 쌤, 바닷가? 아니야. 바닷가가 빈지예요. 바닷가가 빈지예요. 자, 그럼 다시 생각해보죠. 해운대 해수욕장이 활용실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 돈 받아요. 파라솔 한 개 꽂아서 돈 받아요. 근데 그거 법적으로 소유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설명드리죠. 요게 땅이에요, 여러분. 토지예요. 땅이고 조수간만의 차, 즉 바닷물이 많이 들어오고 적게 들어오고에 따라서 간만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가 간조대고 여기가 만조대예요. 자, 그러면 쌤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왔네. 간조대는 오케이. 그러면은 만조대는 바닷물 어디가 들어와요? 여기가 들어오죠. 조수간만의 차가 달의 인력 때문에 생긴 거 알고 계시죠? 조수간만의 차로 생기는데 요 만조가 뭐냐면요. 해안선. 됐어요? 만조가 해안선이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바닷물이 가장 많이 들어왔을 때를 해안선이라고 본다고요. 이해됐죠? 그런데 여기가 뭐가 되냐면요. 토지 등록 지점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냥 등기가 존재하는 거지. 건물이 막 있고. 오케이? 그럼 여기서부터 등기가 시작되는 거야. 그러면 쌤 여기가 비는데 이게 빈지예요. 여기 뭐라고요? 빈지예요. 됐어요? 그럼 여러분이 밟으셨던 해운대 모래사장 요 바닷가를
빈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어렵지 않죠? 빈지라고 나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번에도 빈지가 시험에 나왔어요. 빈지랑 요 밑에 보면 포락지, 뒤에 가면 포락지가 있는데 두 개의 비가 나왔단 말이야. 빈지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아까 말씀드렸죠? 법지는 뭐예요? 법으로 소유할 수 있는데 활용실익이 없고 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데 활용실익은 이익은 없고 빈지는 법적 소유는 없는데 이익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빈지를 딱 떠올리시면 해수욕장 딱 떠올리시면 돼요. 왜? 주인 있어요 없어요? 주인 없어요. 활용실익 이익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지. 그 부가가치는 말로 할 수 없지. 그쵸? 그게 뭐라고요? 빈지. 앞으로 해운대 해수욕장을 가시거든, 광안리를 가시거든, 혹은 대천 해수욕장을 가시면 빈지구나 하셔야지. 해수욕장이에요, 모래사장이에요, 바닷가 하시면 안 돼. 아시겠죠? 우리 전문가는 그런 용어 쓰면 안 된다고.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요 빈지는 뭐냐면요, 법적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활용실익이 있어요 없어요? 실효은 있는 것을 빈지라고 합니다. 법주와 빈지 구분되셨죠? 이게 법주와 빈지였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나지와 건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체라는 말 들어봤죠? 그게 나자가 무슨 나자냐면요, 헐벗을 나자예요. 헐벗을 나자. 아무것도 안 걸치고 있는 것을 나지라고 얘기해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나지. 자, 그러면 이렇게 한 필지에 땅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땅 위에 건물이 아무것도 없어. 이게 뭐예요? 이게 나지예요. 여기 보면 적혀있잖아. 나지. 토지상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맞죠? 맞죠?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자, 건물이 없으면 나지 맞죠? 자, 한 가지 정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집에서 옷을 안 입고 있어. 끌려가요, 안 끌려가요? 안 끌려가죠? 근데 여기 연신내에 여기서 내 옷을 다 벗고 있어. 끌려가요, 안 끌려가요? 끌려가요. 뭘로 끌려가요? 공연, 음란죄로 끌려가요. 그게 뭐예요? 공법상 제약이에요. 됐어요? 자, 그럼 보세요. 나지도 마찬가지야. 공법상 규제는 받아요, 안 받아요? 받지. 여기가 용도 지역이 뭔지 이런 거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법상의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권리는 있지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법상 제약은 받아요, 나지도. 근데 사법상 제약은 없다. 아시겠죠? 그럼 생각하란 말이야. 내가 집에서 옷을 벗고 있으면 안 잡혀가는데 길거리에서 나체로 있으면 잡혀간다. 이건 뭐예요? 공연, 음란죄로 끌려가는 거잖아. 이게 뭐예요? 이게 공공법이라, 공법. 그래서 공법상 규제는 나지도 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데 사법상 권리 설정은 안 되어 있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사법상으로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지. 그래서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나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공법상은 받고 사법상은 안 받고.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가장 쉬워요. 공법인 규제는 받지만 사법인 규제는 하나도 없는 거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아시겠죠? 이 공법상 규제만 맞추면 여기다가 내가 뭐를 짓든 아무 상관없다고. 이해됐죠? 오케이. 세 번째, 건부지라고 나왔어요. 건부지. 오케이? 자, 여러분, 이게 나지였죠? 그럼 건부지 설명드릴게요. 똑같이 이렇게 나지가 있어요. 나지가 있는데 내가 건물을 여기다 올렸어. 건물을 이렇게 올렸어. 그러면 요 건물이 올라간 땅 있잖아요. 요 땅. 요 땅을 건부지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는 건물이 깔고 있는 땅을 건부지라고 한다고. 그럼 자, 보세요. 여기 토지야. 내가 지금 여기 밟고 있잖아. 그럼 여기 내가 구두로 밟고 있는 여기가 건부지인 거야. 이해됐어요? 오케이? 요거를 그냥 그림으로 가져오면 요 필지에 위에서 봤어요.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올라와 있겠죠. 내가 이렇게 위에서 쳐다본다 그러면은 그럼 요 건물 올라와 있죠. 요 땅이 뭐라고? 요게 건부지라고. 이해됐어요? 건부지예요. 자, 보세요. 자, 건부지, 건물이 들어서 있는 토지로서 나왔죠. 그쵸?
토지로서 토지의 사용이나 수익을 제한하는 다른 권리가 없는 토지다라는 거죠. 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요 건물 밑에 깔린 요게 뭐라고요? 건, 부, 지. 건축물이 들어선 부지라는 뜻이잖아. 건부지. 이해됐죠? 한번 다시 보시죠. 총 다시 보시죠. 자, 법지는 여러분 법적 소유 있어요, 없어요? 법지 여기 글자 나와 있는데 나한테 없어요 이러면 안 되지. 법지는 법적 소유 있어요, 없어요? 소유 있어요. 누구 거예요? 자기 거, 소유자 거. 자기 거라니. 소유자 거. 내 거 아니고 윗집 거. 윗집 거. 오케이? 활용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빈지는 뭐예요? 빈지가 뭐예요? 빈지는 바닷가인데 법적으로 주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활용실이군요? 있어요. 그쵸? 오케이, 됐고. 자, 나지역 어머니. 나지는 뭐예요? 토지 위에 건축물이 아무것도 없는 거. 공적 규제 받아요? 네. 사법상은요? 규제 안 받습니다. 그쵸? 건부지는 뭐예요? 부지 위, 나지 위에 건축물이 올라가 있는 해당되는 토지를 건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이렇게까지 해서 법지와 빈지, 나지와 건부지였습니다. 건물이 들어서 있는 토지, 건부지였습니다. 자, 나머지 기타입니다. 요거 빠르게 한번 보시죠. 여러분, 아까 제가 나지는 아무것도 없는 거라 말씀드렸죠. 나지 위에 건물이 들어서고 건물이 들어선 자리에 있는 그 땅을 뭐라 그랬어요? 건부지라고 얘기했죠. 그쵸? 자, 그럼 요건 아주 쉽죠? 여러분, 자, 요렇게 건물이 들어섰어요. 그쵸? 건물이 들어섰는데 요 건물이 들어서고 남은 요 땅을 뭐라 그럴까요? 요게 뭐예요, 여러분? 요게 공지예요. 빌공자 쓰는 거. 공터 이런 것들. 그래서 요거 한 필지 위에 건물을 짓고 건물을 지은 해당되는 것은 뭐예요? 건부지. 짓고 남은 거는 뭐라 그래요? 공지. 빌공. 비워놓는 땅. 왜냐하면 그 건폐율 같은 것 때문에 그래요. 건폐율 규제 받아서 요 필지에 50%만 지어라. 60%만 지어라. 라고 해서 남겨둔 토지가 공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 소방차가 들어오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죠. 보통 보시면서 여기 보시면 건폐율 등의 공적 제한으로 인해 그쵸? 뭐라고요? 비워둔 토지를 공지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자 이게 뭐예요? 낮이죠? 맞죠? 요건 뭐예요? 건부지. 요건 뭐예요? 공지. 그렇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가르칠 거 없네. 됐어요. 자, 여러분 2번 공안이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종로나 명동 같은 데 가시다 보면은 가끔 휑하게 빈 공터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안 보면 안 보이시지만은 혹시나 그 강남이나 홍대나 이쪽에 종로나 특히 종로 쪽이 좀 있어요. 가시면은 갑자기 있잖아요. 휑한 공터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있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게 뭐냐면요. 다 공한지예요. 공한지. 그걸 공한지라 그래요. 아시겠죠? 비워둔 토지인데 이게 중요한 건 도시. 그러니까 저기 막 외곽 쪽에 해놓은 게 아니라 갑자기 있잖아요. 되게 중요한 알짜 땅에 노른자 땅에 땅값 비싼데 내가 사놓고 지가가 상승하길 바라면서 방치하는 토지예요. 여러분 공한지라는 게 있는데요. 공한지는 공한지세를 내요, 안 내요? 그렇지. 공한지세는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법률이 아니에요. 공한지 세금을 안 내니까 그걸 그냥 냅두는 거야. 내가 사가지고 그냥 방치시켜버리는 거지. 왜? 땅값 오르면 팔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아시겠죠? 여러분 실제로 있잖아요. 뭐 종로나 강남이나 홍대나 놀러 가셔서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갑자기 횡한 공터가 한 번씩 빵빵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다 공한지예요. 아시겠죠? 앞으로 가실 때 공한지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여러분 개론을 가장 빨리 흡수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개론을 머리로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개론은 여러분 삶 속에 다 있다니까. 아시겠죠? 그게 뭐예요? 공한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세 번째. 휴한지예요. 얘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정상적으로 쉬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보면 공한지랑 휴한지랑 유휴지랑 요거 세 개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요거 끝나고 설명드릴 거고, 자, 휴한지는 뭐냐면요. 이게 정상적으로 쉬는 거예요. 아시겠죠? 휴가 먼저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휴한지. 그래서 사실은 뭐 콩이나 이런 걸 심고 나면요. 요즘이야 이제 질소 비료 막 넣어가지고 지력 회복을 강제로 끌어올리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지력 회복이 안 돼요. 지력이 무슨 말이냐면 지력이 안 좋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농사를 지어도 생산물이 그만큼 안 나와요, 많이. 그래서 반드시 지력 회복을 위해서 몇 년간 쉬어야 돼요. 그래서 농지 등의 지력 회복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게 뭐라고요? 휴한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공한지는 뭐예요? 도시 토지로서 땅값이 지가 상승을 기대하면서 장기간 방치해 둡니다. 공한지세 내요, 안 내요? 우리나라에서 없어요. 자, 휴한지는 뭐예요? 지력 회복하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유휴지예요. 얘는 그냥 방치해놓고 끝나는 거예요. 바람직하지 못하게 그냥 냅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관리도 안 하고. 아시겠죠? 그래서 공한지, 휴한지, 유휴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 두 개가 한지라서 헷갈리는 거니까는 공한지와 유휴지를 잘 구분을 하시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요거는 제 필살기인데 유후 하시면은 바람직하지 못한 거예요. 휴 하시면은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시다가 정상적으로 쉬는 거고 유후 하면은 바람직하지 못한 거예요. 아시겠죠? 공부하라고 유후 하면서 놀면 안 되겠죠? 아시겠죠? 내가 휴 하는 거는 인정해요. 정상적으로 쉬는 거니까는 유후 하면은 바람직하지 못하게 놀리면 터져요. 왜냐하면은 이거 세 개가 계속 헷갈리게 나온다니까. 그래서 그래요. 공한지는 그래도 빌공짜라서 비어있는 공터라서 아시는데 이거 두 개를 지문에 내놓으면 그렇게 헷갈린데.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잖아. 휴, 이게 뭐예요? 정상적으로 쉬는 거. 유후, 이게 뭐예요? 바람직하지 못한 거. 바람직하지 못한 거.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휴한지랑 유휴지랑 잘 구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넘어가면 포락지로 넘어갑니다. 포락지가 뭐냐면 여러분, 이 낙자가 떨어질 낙자예요. 자, 그럼 보세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수면 밑으로 잠겼어요. 지금 수면 침식이 심하죠. 실제로 지금 바닷가 쪽에 막 모래들이 막 쓸려 내려가고 그래요. 저쪽 서해 쪽으로 하시면 기사 나오던데. 그래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수면 밑으로 사라져서 없어졌어요. 그게 뭐라고요? 포락지. 기출문제 이런 문제 나왔어요.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가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포락지라고 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지적공부에 등록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근데 수면 밑으로 잠겨서 없어졌어요. 그게 이름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맞잖아. 이름이 없었어. 지적공부 등록이 안 돼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수면 밑으로 잠겨서 없어졌어요. 근데 그 땅에 이름이 있었을까요, 과연?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겠지. 그러면은 요거에서 낼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등록된이란 말이야. 등록된. 등록되었다가 잠겨서 없어진 게 뭐라고요? 포락지. 이해됐죠? 오케이. 나머지 가볍게 볼게요. 선하지예요. 선 아래. 그 선이 뭐예요? 고압 전선. 아래 토지가 선하지고요. 이건 절대 안 틀려. 소지라는 말이 뭐냐면 저기 시골에 가면 그냥 빈 땅 있잖아요. 막 풀 무성하게 자라고 막 하천으로 그냥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를 소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소지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공지는 뭐예요? 건축하지 않고 비워둔 토지가 공지예요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요거 두 개도 헷갈릴 수 있어요. 아시겠죠? 공지랑 공한지랑. 여러분 공한지는 뭐예요? 도시 토지로서 지가 상승을 바라면서 장기간 방치해놓은 토지를 공한지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쉬는 거는 지력 회복하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쉬는 거고 유후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하게 놀리는 토지입니다. 포락지는요.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었는데 수면 밑에 잠겨서 없어졌어. 그게 뭐예요? 포락지. 이번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이번 시험에 포락지랑 빈지를 나왔단 말이에요. 이번 시험 2번 문제가 그거였었어요. 포락지와 빈지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그걸 알고 계시면 바로 맞췄겠죠.
그리고 선화지는 뭐예요? 고압 전선 아래. 말 그대로 선 아래의 땅이에요. 선하지고요. 자연 상태 그대로 토소지는 말고요. 소지 혹은 원지라고도 해요. 원래 원자 써서. 그래서 소지, 원지가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 상태 그대로의 땅을 소지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리고 마지막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문제 보시죠. 자, 어렵지 않아요. 한계지는 뭐예요, 여러분? 말 그대로 한계지예요. 뭐예요? 한계. 끝까지 하나 소리죠. 그러면 최원방권. 무슨 말이냐? 가장 멀리까지 있는 거.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도시의 한계지가 어디에요?라고 얘기하면 도시가 끝나고 뭐 그린벨트나 다른 거 시작되는 곳이 최원방권. 가장 먼 곳까지의 땅. 먼 곳에 있는 땅을 한계지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최원방권, 멀원자. 가장 먼 곳에 있는 땅. 아시겠죠? 최원방권의 토지고요. 1단지가 뭐냐면 여러분, 필지는 2개인데 그 필지 2개를 같이 위에 건물이 올라가 있어가지고 쪼갤 수가 없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용도상 나눌 수 없는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토지.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1단지. 아파트 1단지, 2단지가 아니고. 아시겠죠? 용도상 불가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토지를 뭐라 그런다고요? 1단지라고 얘기합니다. 자, 표준지 이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재작년에 정부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공시지가만큼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거래를 맞추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쓴 공시지가가 무슨 공시지가냐고요? 표준지 공시지가예요. 자, 여러분들의 땅이나 건물을 공시가격으로 팔려고 하면 파시겠어요? 절대 안 팔죠. 특히나 인기 있는 지역들은 강남, 뭐 서초, 혹은 뭐 용산 이런 데는 공시지가 가격으로 절대로 안 팔아요. 왜? 실거래가랑 공시지가 가격에는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근데 그때 쓰는 공시지가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요. 표, 준, 지, 공시지가라고 했어요.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너무나도 많이 쓰는 단어예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공시가에서 많이 쓰는데 이게 뭐예요? 지가의 공시를 위하여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 토지. 뭐 때문에 쓴다고요? 지가의 공시를 위해서. 공시가 뭔데요? 공적으로 볼 수 있게 게시하는 걸 공시라 그래요. 아시겠죠? 이게 공공의 공자가 이게 볼시자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는 걸 공시라 그래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아시겠죠? 저렇게 벽보 붙여놓는 거 이걸 다 공시라 그래요. 아시겠죠? 공시의 방법. 그래서 지가의 공시를 위해서 가치 형성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를 뭐라고 한다고요? 표, 준, 지라고 얘기한다고요. 아시겠죠? 반드시 표준지는 뭐라고 같이 외워야 돼요? 표준지 공시지가. 표, 준지 공시지가예요. 아시겠죠? 왜 말씀드리냐? 여러분 맨날 저랑 이걸 헷갈려서 맨날 나한테 물어봐. 쌤, 이거 표준지랑 표본지랑 헷갈려요 라고 얘기해요. 표본지 공시지가란 말은 없어요. 여러분, 표본지는 왜 있냐면요. 딱 한 가지예요. 지가 변동 때문에. 시험에 잘 안 나와요. 표본지니까 지가 변동인 거예요. 오케이? 내가 이렇게 자꾸 체크하니까 여러분 자꾸 나한테 그렇군 하시지만 나중에 이게 여러분 시험장 가서 단어가 한 번에 빡 보인다니까 갑자기. 이 설명이 나왔는데 있잖아요. 글 속에 이게 숨어 있어. 그럼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걸 해놓잖아? 지가의 공시인데 왜 표본지 왜 나와? 이게 1초 만에 된다고. 저는 여러분 학개론을 40분 내에 풀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민법이 지문이 길잖아요. 그래서 민법의 시간을 많이 할애해 줘야 돼요. 여러분 시험 쳐보시면 나중에 쳐보시면 알겠지만 학개론을 다 풀었는 100분 줘요. 100분. 80문제 100분 줘요. 1차. 그래서 학개론 40문제, 민법 40문제 100분 주거든요. 그 100분인데 학개론을 막 풀었는데 내가 40분 만에 학개론 다 풀고 시간을 봤는데 1시간이 남았어. 민법 40문제 남았는데 1시간 남았다고 60분 남았다고요. 그럼 그 시험 합격한 거예요. 진짜 그래요. 민법의 시간을 많이 할애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문이 길고 해석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합계론을 조금 빠른 속도로 푸시는 분들은 분명히 합격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중요하다는 거. 표, 준지, 공시지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한계지는 뭐예요? 최원방권의 토지. 1단지는 뭐예요? 용도상 불가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토지. 그러면 쌤, 3필지 돼요? 되죠. 되죠? 4필지 돼요? 되죠. 실제로 4필지가 있는 거 봤어요. 건물 위에 1단지로 묶여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리고 표준지는 뭐예요? 지가 공시를 위해서. 표본지는 지가 변동을 위해서. 됐죠? 자, 문제 풀어갑니다. 2번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을 쌤 골라보세요 라고 나왔어요. 그쵸? 맞아요? 요게 32회, 즉 재작년에 나왔던 기출문제예요. 자, 풀러갑니다. 1번 택지지역 내에서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를 이행지라고 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자, 볼게요. 택지지역, 내가 그랬지. 내에서 나왔지, 내에서. 그럼 뭐라고 하라고 했어요? 이 내에서. 이 내에서. 이행지는 내에서. 무슨 내에서? 주, 상, 공. 전환이 변경이 진행되고 있는데 나왔죠? 맞아요? 틀려요? 정확하게 맞는 질문이에요. 자, 다시 볼게요. 택지지역 3개 뭐 있어요? 주, 상, 공이 있죠. 주거, 상업, 공업이 있죠. 그러면 주거에서 상업으로 바뀌었네요. 그쵸? 내에서 바뀌었네요. 그쵸? 이게 그럼 뭐예요? 이거? 이행지. 이해되셨나요? 정리됐어요 지금? 오케이. 2번 필지는 하나의 지번에 부여된 토지의 등록 단위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 왜? 필자잖아. 등기 등록. 맞죠? 무슨 개념? 법적 개념. 오케이. 문제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오케이? 맞고. 3번. 획지는 인위적, 지역적, 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뭐요?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를 말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지? 왜? 가격 수준. 무슨 개념? 경제적 개념. 됐어요, 여러분? 오케이. 4번. 나지는 건부지 중에 건폐율 용적률 제한으로 건물을 짓지 않고 남겨준 토지를 말한다. 맞아요? 틀려요? X. 그러면은 건폐율 용적률 제한으로 건물을 짓지 않고 남겨준 토지가 뭐예요? 아니지. 건부지는 건물을 깔고 앉은 토지라고 했잖아. 요거 구두발. 그러면은 짓지 않고 남겨준 토지는 뭐라고요? 그렇지. 공지. 이 공자가 뭔데? 빌공자나 빌공. 비어있는 땅. 자, 내가 아까 요거. 요게 공지잖아. 오케이? 요게 뭔데? 건부지. 요게 뭔데? 공지. 요게 뭔데? 아무것도 없는 거. 나지. 그렇죠. 요게 재작년 시험이었어요. 짝수에는 짝수의끼리 묶여요. 여러분 34회 시험이잖아요. 32회 문제였어요. 답은 몇 번이에요? 틀린 거? 답은 4번. 오케이? 나중에 이거 뭐예요? 이거는 공지. 됐어요? 그럼 나지는 뭔데요? 건물 위에 건축물이 아무것도 없는 거. 공법상 제한은 받아야 안 받아요? 받고. 사법상 제한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고. 그렇지.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5번. 맹지는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토지다. 맞아? 틀려요? 건축할 수 있고 없고. 건축할 수 있고 없고. 건축할 수, 그렇지. 길이 없어 건축할 수 없어요. 건축법상. 이해되셨나요? 답은 4번이었습니다. 32회 기출문제였어요. 자, 다음 3번. 요게 31회 문제예요. 토지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토지의 등록 단위는 뭐예요? 획지예요? 필지예요? 획지예요? 필지예요? 필지. 선생님, 왜요? 등록 단위, 등기 등록, 법적 개념, 지적법상 용어는 뭐라고요? 붓필. 붓으로 등기 등록 해주는 거야. 너 땅. 아시겠죠? 획지는 뭐가 나와야 되는데? 가격 수준, 경제적 개념. 됐어요? 자,
옳은 거 수고하는 거니까 1번 틀렸고 2번 후보지는 택지, 농지, 임지 내에서 세부 지역과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후보지가 아니라 이거 뭐죠? 그렇지. 이행지. 농지적, 임지적 내에서니까. 내에서니까. 됐죠? 오케이? 3번. 낮에는 토지 정착물이 없고. 맞아요? 맞아요? 공법상 제한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사법상 제한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맞죠? 근데 뒤에 뭐라고 나왔어요? 공법도 제약 안 받고 사법도 제약이 없대요.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최근에 어려워졌다고 표현하는 게 이런 거예요. 자세하게 지문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지문 분석에 탁월하다 말씀드렸죠. 저희 제자님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틀렸네? 하신 거예요. 공법사 제가 받아요, 안 받아요? 받고 사법사 제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고. 근데 공법 및 사법사 제약이 둘 다 없대요. 틀렸잖아. 사람들이 3번 찍어서 엄청나게 많이 틀렸어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부지, 자연상태 그대로의 토지는 뭐라고요? 소지 혹은 원지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자, 내가 이걸 몰라. 나 소지를 몰라.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부지는 뭔데요? 건축 가능한 땅 받고, 건축 불가능한 땅 더하는 게 부지. 내가 택지 조성 얘기했죠? 그게 뭔데? 주, 상, 공, 건축 가능한 땅. 맞죠? 사업 부지 얘기했죠? 이게 뭔데요? 건축 가능한 땅, 주, 상, 공 더하기, 건축 불가능한 토지, 철도, 하천, 이런 거 포함한 거지. 그러면 이거는 내가 이걸 몰라도 앞뒤로 다 틀린 거를 양방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소지는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 부지는 건축 가능 플러스 건축 불가능. 됐죠? 오케이. 5번 포락지는 지적 공부에 등록된 나왔죠? 수면 밑으로 잠긴 맞아요? 틀려요? 맞지. 정확하게 맞는 지문이에요. 포락지 지적 공부 등록된 토지가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포락지라고 합니다. 답은 5번이에요. 되셨죠? 자, 4번. 문제 이제 조금 빨리 풀게요. 이제 연습하셨으니까. 자, 부지는 건부지 중에 건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예요. 이게 부지예요? 공지예요? 남은 부분이라잖아. 부지예요? 공지예요? 그렇지, 공지. 그럼 부지는 뭐예요? 건축 가능 플러스 건축 불가능. 그렇지. 가능 더하기 불가능. 그쵸? 오케이. 그러면 남은 부분의 토지 이건 뭐예요? 공지. 맞죠? 뭐예요? 남은 부분 토지, 비어있는 토지. 맞아요? 오케이. 자, 그리고, 자, 5번 먼저 내려올게요. 우리 아는 거 먼저 내려올게요. 아는 거. 자, 소지는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상태 소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소지는 자연상태 토지. 여기 있잖아. 그냥.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죠. 개발되지 않으니까 소지는 무슨 땅이냐면 자연 상태 그대로 토지. 개발되지 않은.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 답은 옳은 것은 답은 5번이에요, 일단. 자, 그럼 4번 볼게요. 포락지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인정돼야 안 돼요? 인정되죠. 등록되어 있죠. 이렇게 나온다고. 이거 4번 찍어서 엄청 틀렸어요. 바다와 육지 사이 해변 토지 맞아요? 이건 맞아. 그런데 소유권 인정돼요? 안 돼요? 인정돼요. 왜? 등록됐다잖아. 지적공부에 등록되었다잖아. 그럼 소유권 있다는 뜻이 없다는 뜻이에요. 소유권 있는데 그게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틀린 부분이에요. 이해됐죠? 오케이. 3번 빈지는 과거에는 소유권이 인정되는 전답 등이었으나 맞아요? 틀려요? 이미 틀렸네. 그쵸? 이게 뭐예요? 이게 포락지잖아. 그쵸? 과거에 소유권 인정되는 전답 등이었으나 지반이 무너져서 바다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 이게 뭐예요? 포락지. 그러니까 무너져서 없어진 거. 과거에는
논이나 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무너져서 없어져서 포락지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2번 등록단이 뭐예요? 이거 뭐예요? 등기등록은 무조건 필지잖아. 지적법상 용어로서 등기등록단위이고 법적 개념이다. 됐죠? 여러분들 이제 이미 5점 확보했어요. 1번, 2번을 맞출 수 있다고. 아시겠죠? 네, 답은 5번이고, 자, 요거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요거. 5번도 한번 보시죠. 자, 5번. 토지 관련 용어를 설명하라고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얘기 나왔죠. 옳은 거 오래요. 기억. 택지는 주상공원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해당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택지, 주, 상, 공. 이게 뭔데? 건축 가능한 땅. 맞죠? 기억? 맞고. 2번. 용도상 불가분에 있는 두 필지 이상의 토지래요. 이게 뭔데요? 이게 뭔데? 1단지. 자, 1단지 생각이 안 나. 그럼 획지는 아셔야지. 획지 뭐예요?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로서 경제적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됐죠? 오케이. 3번 봐봐. 이렇게 나온다니까. 지가의 공시래. 여러분 표 본지예요? 표 준지예요? 표 준지. 내가 그래서 늘 표 준지 공시지가라는 말을 쓰라고 말씀드렸잖아. 그쵸? 오케이? 그러면 니은이 다 틀렸네요. 자, 리을 보죠. 이행지는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대요. 자, 헷갈리지 맙시다. 요렇게 바뀌는 거래. 그럼 이게 상호 간이니까는 이행지예요, 후보지예요? 그렇지, 후보지. 내가 그래서 아까 왜 상호 간에가 나오면 후보지예요 라고 나오고 내에서라고 나오면 뭐라고요? 이행지라고 말씀드렸잖아. 그쵸? 그래서 요거 지역 택지에서 농지 오고 농지에서 임지가 오고 그러니까 뭐예요? 주거용에서 밭으로 되고 갑자기 논이 상업용이 바뀌고 이게 뭐예요? 후보지인 거지. 이것도 틀려서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기억 하나 1번이 되겠네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작년 문제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게 33회 문제예요. 자, 1번하고 5번 제외할게요. 이건 설명 안 드린 거니까 2, 3, 4번만 볼게요. 보세요. 토지와 도로 등의 경계 사이에 경사진 부분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토지와 도로 사이에 여기 경사진 부분을 뭐라고 한다고요? 여기 뭐라고요? 법지. 그게 토지와 도로든 토지와 토지든 어쨌든 경사진 부분이 있으면 뭐라고요? 법지. 주인이 있어요? 법적 소유권 있어요? 있어요. 활용실익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법지 맞죠? 자, 고압 전선 아래 게 뭔데요? 선, 하, 지. 맞죠? 4번.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를 포락지를 한다. 맞아, 틀려요? 맞아, 틀려요? 틀렸지. 왜요? 소유권이 인정되지. 왜?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였으니까. 그 답은 3주 전에 쳤던 되게 따끈따끈한 시험지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하시고 10분 쉬시죠. 고생하셨습니다. 10분 후에 뵙죠.